한옥의 매력이 가득 전북대학교 전주 캠퍼스 소개 학교왕TV.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왕TV입니다. 오늘은 가장 한옥의 매력으로 완전 무장한 전북대 캠퍼스를 함께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북대는 한옥뿐만 아니라 캠퍼스 크기가 크기로도 유명하죠. 걸어도 끝이 없는 전북대 캠퍼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오늘은 정문이 아닌 캠퍼스의 끝 예술대학에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술과는 본관과 2호관, 3호관이 있고 그중 본관과 2호관은 무용과, 산업디자인과, 음악과, 한국음악과, 미술학과 중 한국화 전공과 서양화 전공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본관과 2호관의 경우에는 기숙사와 굉장히 가까이 있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면 지각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3호관은 본관과 2호관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미술학과 중 조소전공, 가구조형 디자인 전공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술대학 3호관 바로 양옆으로 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전북대 박물관은 전국 대학 박물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주와 전북의 중요한 역사적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물 앞에는 배롱나무 연못과 고향정이 있네요. 또한 자연사 박물관의 경우 2019년 12월에 등록문화재 제767호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화학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연과학대학 1호관을 지나 한옥 건물인 해미암이라는 곳으로 가볼 텐데요. 전북대에 햄 공장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햄 공장에서 만든 햄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하네요. 상권의 발달에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는 구정문을 지나 드디어 전북대의 자랑 정문으로 가볼 텐데요. 해가 지면 조명이 켜져 야경도 굉장히 이쁘다고 합니다. 또한 옆에 위치한 심천학당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정문 근처에는 레드박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각종 전시가 열리기도 하고 근처에 카페도 있다고 합니다. 레드박스를 지나 조금 걷다 보면 삼성문화회관이 있는데요. 메인 무대인 본관과 중국 규모의 소극장인 건지아트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상산업공학과의 강의실도 이곳에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연과 콘서트들이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삼성문화회관에서 건지대로를 따라 걷다 보면 뉴실크로드 센터가 보이는데요. 유학생 지원센터, 국제협력부 등이 사용하는 건물로 강의실,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건물 6층에는 바깥 풍경을 보며 쉴 수 있는 의자가 있네요. 자연과학대학 2호관은 생명과학과 학부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로 각종 연구실, 공동기기실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약속 장소 중 하나인 시계탑과 학생회관을 지나 건지광장으로 가볼 텐데요. 전북대의 명소 중 한 곳이죠.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이 광장 역시 한옥형 광장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요. 분수대와 연못이 있고 중앙에 문해루라는 누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지광장 주변으로 한옥 카페 등 휴식시설이 있어 재학생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들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긴 어게인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미 버스킹 명소로도 알려진 곳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전북대에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가볼 텐데요. 온실만 34개 동이 있으며 동물 사육장, 캠퍼스 텃밭 등이 있습니다. 학부생들이 사용하는 건물 역시 본관부터 4호관까지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본관에는 동물생명공학과, 산림환경과학과, 생명자원융합학과, 지역건설공학과가, 1호관에는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 전공이, 2호관에는 생물환경화학과, 원예학과, 작물생명과학과가 위치해 있습니다. 3호관에는 농생물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조경학과 학부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4호관은 농경제유통학부, 농업경제학 전공, 목재응용과학과, 생물환경기계공학과, 식품공학과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전북대학교의 햄 공장은 3, 4호관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북대 중앙도서관에는 특이하게 폰부스가 있었는데요.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때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층에는 방음 독서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그룹 스터디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자연과학대학 본관과 3호, 4호, 5호관인데요. 3호관에는 반도체 과학기술학과, 스포츠과학과, 과학학과가 위치해 있으며 4호관은 분자생물학과와 지구환경과학과, 5호관은 물리학과, 본관은 수학과와 통계학과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과대학은 공과대학 부속공장을 포함해 총 10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1호관에는 IT 응용 시스템 공학과, 건축공학과,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 사회기반공학과, 2호관에는 유기소재 파이버 공학과, 자원 에너지 공학과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호관은 역시 기계설계공학부가, 4호관은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부, 신소재공학부가, 5호관은 소프트웨어공학과, 신소재공학부의 전자재료공학 전공이, 6호관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화학공학부, 환경공학과가 사용하고 있으며 7호관은
IT, 정보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부, 컴퓨터공학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8호관에는 자동차 산학협력원이 있으며 9호관은 고분자 나노공학과, 기계설계공학부, 도시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BIN 융합공학과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과대학에는 대한민국 공군본부에서 대여해준 F-86F 전투기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공대의 전투기가 모여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제2도서관인데요. 현재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기 전 중앙도서관으로 이용하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2000년대 이전의 도서들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엄청난 계단을 자랑하는 약학대학을 지나 볼 수 있는 정현재 역시 전북대에서 볼 수 있는 한옥 건물 중 하나인데요. 로스쿨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교양 수업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프론티어 칼리지를 지나 이번에는 인문대학으로 가볼 텐데요. 1호관과 2호관이 있으며 1호관은 국어, 영어, 철학 관련 학과가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2호관은 기타 어문 계열과 사학, 문헌 정보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건물에 비해 오래되어 보이죠? 때문에 부족한 강의실과 기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인문사회관을 신축해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와지붕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국어교육과, 도고교육과,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가 사용하는 사범대 본관을 지나 상과대학으로 가볼 텐데요. 3호관까지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1호관은 벚꽃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벚꽃이 필 시즌이 오면 전주 시민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전북대 동문을 나와 길을 건너면 전북대학 병원과 의과대학 건물들이 있었는데요. 4개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치과대학과 간호대학, 의학계열 학생회관, 기숙사, 공동실험 실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예과 2년은 전주 캠퍼스에서, 본과 2년은 익산에서 보내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학교왕TV와 함께 전북대 캠퍼스를 돌아봤는데요. 캠퍼스가 워낙 넓어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건물들도 있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캠퍼스를 돌아다녀보니 자연과학대학과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 건물들이 모여있어 건물을 찾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곳곳에 한옥 건물이 있어 한국의 미를 캠퍼스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새로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학교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